그해 3월 23일은 제가 군 입대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21년 내 인생에 있어서 특별한 날이었기에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지요. 군 입대 이틀 전 이웃 동네 이발소에서 머리를 팍팍 깎았습니다. 머리를 깎을 때 누구는 울었다지만 저는 그냥 무덤덤했지요. 전날 오전에 동네 사람들에게 인사를 한 뒤에 오후에 고속버스 편으로 집결지인 대전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같이 군 입대를 하는 친구 집에서 잤습니다. 집결지인 서대전 국민학교에 도착해보니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주로 인근 지역에 사는 부녀회원들이었습니다. 부녀회원들이 교문 밖에서 두 줄로 늘어서 태극기를 흔들어댔습니다. 3월 날씨답지 않게 한방눈이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부녀회원들이 흔들어대는 태극기와 눈송이가 뒤섞여서 현란한 눈꽃쇼가 연출되었습니다. 아저씨, 보리차 한 잔 들고 가세요. 교문을 지나 운동장 안에 들어서니 부녀회원들이 뜨거운 보리차를 한 잔씩 권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뜨거운 보리차를 후후 불어가며 맛있게 마셨습니다. 장정이 된 우리는 학교 운동장 구령대 쪽에 세워져 있는 팻말 뒤로 줄을 지어 섰습니다. 장정들이 집합하자 군인들이 면사무소 병무 담당자와 같이 인원 파악을 하였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인원 파악이 끝나자 인솔관에 일장 훈시가 있었습니다. 훈시가 끝나자 연무대행 군용열차를 타기 위해 서대전역을 향해 출발하였습니다. 인솔관의 지시에 따라 양쪽으로 팔짱을 끼고 걸었습니다. 머리를 홀라당 깎은 빡빡이들이었지만 군인이라도 되는 듯 발을 힘차게 굴렀습니다. 마치 뱀의 꼬리처럼 꿈틀꿈틀 움직이는 긴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여보세요. 우리 같은 아들 낳지 마세요. 일행 중 하나가 행인에게 실없는 소리를 해댔습니다. 행인들이 웃으며 손을 흔들어댔습니다. 서대전역에는 긴 줄로 이어진 군용열차가 입대 장정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정된 좌석에 차례로 앉으니 건빵이 한 봉지씩 지급되었습니다. 건빵이 다 지급되자 열차 칸 맨 앞에 있던 인솔병이 주의사항을 지시하였습니다. 너희들에게 지금 지급된 건빵은 오늘 저녁 식사니 아무한테도 주어서는 안 된다. 연무대역에 내리면 아이들이 건빵을 달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주어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반복한다. 절대로 건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알겠는가? 네. 우리가 시큰둥하게 대답하자 인솔관이 화가 나는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새끼들 복창 소리 봐라. 알겠는가? 네. 분위기가 살벌해지자 우리는 군기 바짝 들은 목소리로 대답하였습니다. 잘못하면 얻어터지는 수가 있어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속으로 피식 웃으며 중얼거렸지요. 에이 누가 이 야밤중에 건빵을 달라고 하겠어요. 군용열차는 우리들의 복잡한 감정을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기차가 움직이자 열차 안은 조용했지만 우리들의 기분은 착잡했습니다. 오랜 시간을 지나자 어둠이 내린 차창 밖으로 마을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군용열차는 저녁 7시 30분경 연무대역에 도착하였습니다. 역에서 내리자 인솔병들이 옆 사람과 서로 팔짱을 끼라고 하였습니다. 역을 벗어나자마자 길가 여기저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저씨, 건빵. 그들의 외침이 긴 여운을 남기며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장정 하나가 건빵을 획 던졌습니다. 건빵을 달라고 하던 아이들이 그것을 집으려고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야, 이 새끼야. 누가 건빵 주라고 했어. 인솔병이 뛰어와서 눈을 부라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녁 8시가 지나서 수용연대에 도착하였습니다. 수용연대는 등화관제 탓인지 어둠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연병장에서 대오 정리가 있었답니다. 그러나 대오가 정리되지 않자 기관병들이 몇 명을 시범 케이스로 군 앞발로 걷어찼습니다. 퍽퍽 몇 명이 나가떨어지자 안 얻어터지기 위해서는 동작을 빨리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란스럽던 대열이 금방 정리되자 내무반 배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팔내무반의 배치를 받았답니다. 내무반에 들어오니 기분이 묘해졌지요. 양쪽 일렬종대로 나 있는 침상과 시멘트 통로, 천장에 매달려 있는 전구 3개는 모두가 야릇했습니다.
내무반장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신상명세를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신상명세서 작성이 끝나자 향도 한 명을 뽑았답니다. 향도는 내무반별로 장정들을 대표하는 연락병이었습니다. 내무반장은 향도에게 점호 준비를 하라고 지시를 한 뒤 밖으로 나갔습니다. 조금 어리벙벙한 향도는 점호 준비를 하라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모두 떠들기만 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 자식들 봐라. 밖으로 나갔다 내무반에 들어온 내무반장이 분기탱천하여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무반장은 소리만 지른 것이 아니라 발길질까지 하였습니다. 향도와 몇몇 장정들이 나가떨어졌습니다. 분위기가 금방 살벌해졌습니다. 겁을 먹은 우리 장정들은 허둥거리며 걸레와 빗자루를 가져와 청소하였습니다. 관물대 밑에 있는 모포를 만지작거리며 바쁘게 움직이는 흉내를 냈습니다. 어쨌든 첫날 밤 저녁 점호가 끝나자 내무반장은 불침번 근무조를 편성하였습니다. 불침번은 앞줄부터 3명씩 일개 조로하여 1시간씩 근무토록 하였습니다. 저는 운 좋게도 다음날 불침번 근무조로 편성되었습니다. 창밖에서 취침 나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가 모포 속으로 들어가자 내무반장은 향도에게 뭐라고 소리를 지르고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가 사라진 지 5분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군복도 안 입은 웬 사나이 2명이 갑자기 내무반에 출연하였습니다. 그들은 출입 통로에 떡 버티고 서서 벼락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장정! 기상! 그들의 고함에 우리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용연대에 입소하기까지 험악한 광경을 여러 차례 목격한 탓인지 모두 군기가 팍 들어 있었습니다. 뒤집어 쓰고 있던 모포를 재빨리 걷어던졌습니다. 모두 잽싸게 침상 끝선의 일렬로 칼같이 앉았습니다. 우리는 일내무반에 있는 고참님들이다. 알겠냐? 네. 우리는 영문을 몰라서 어리벙벙한 가운데 대답을 하였습니다. 군기 잡던 녀석들은 소리를 꽥 질렀지요. 이 자식들 군기가 영 형편없는구나. 전원 일어서 앉자. 이 녀석들은 무슨 꿍꿍이 속인지 괜히 와서 기합을 주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군대다. 군대에서 고참은 하나님이다. 알겠는가? 이 녀석들의 사설은 길었는데 말하는 의도를 알 수 없어 우리는 눈만 멀뚱멀뚱 굴려댔습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건빵을 모두 앞으로 내놓는다 실시. 이 녀석들은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얼이 빠져있던 우리는 고참의 지시라 할 수 없이 관물대에 넣어두었던 건빵을 주섬주섬 내놓았습니다. 엉거주춤하며 건빵을 내놓지 않는 몇몇 장정들에게 그들의 주먹이 사정없이 날아갔습니다. 그들은 만족할 만큼 건빵이 나오자 희희거리며 가지고 온 윗도리 옷에 건빵을 쓸어 담았습니다. 자 모두 취침하세요. 그들은 여유를 부리며 내무반을 나갔습니다. 몇몇 장정들은 저것들 사기꾼 아니냐며 구시렁거렸지만 대부분의 장정은 별로 불평을 토로하지 아니했습니다. 군대 첫날 밤인데다 건빵 먹을 기분들이 아닌 탓이었습니다. 잠을 청했으나 잠이 오지 아니하여 새벽 1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악몽을 꾸며 잠을 자고 있는데 꿈속인지 현실 속인지 우당탕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새끼들, 여기가 너희들 안방이 얏. 기관병들의 고함이었습니다. 무지막지한 그들의 군홧발이 춤을 출 때마다 비명이 내무반을 뒤흔들었습니다. 기상나팔이 불었는데도 겁대가리 없이 장정들이 안 일어나자 기관병들이 내무반으로 뛰어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기겁을 한 우리는 재빨리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불침번들이 근무를 잘 서지 않고 같이 퍼져 잔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기관병들의 욕지거리를 들으며 우르르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애국가를 부르는 입속으로 한없이 밀려 들어왔습니다.